모셔봐야겠죠.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구를 두신 4선 국회의원이시죠. 서울대 총학생회장 및 전대협 의장을 역임하시고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총재 비서실장을 역임하셨던 민주당 역대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 양력을 가지신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겸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당 선대위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님 김민석 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김민석 제가 보니까요, 딴 건 모르겠는데 이 대구에 진짜 사회 하나는 끝내주게 세운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필 받아가지고 막 지르는데, 근데 저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러다가 자기가 그냥 이번에 대통령 나가겠다고 하는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나가지 마시고. 근데 우리 대구에 아마 지방의원이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올해 몇이세요? 31입니다. 올해 31. 장가 가셨나요? 장가 안 갔습니다. 이 결정적 대목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1에 장가 안 갔는데 사회도 잘 봐. 제가 꼭 뭐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인물도 좋아. 이렇게 정말 근사한 꿈나무들이 보수냐 진보냐를 따라서 멋지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쭉쭉 나와서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게 멋있게 정치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대구를 한번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분위기 딱 보니까 제가 대충 여기서 아무 얘기나 해도 일단 박수 칠 준비가 돼 계셔. 맞죠? 근데 제가 오고서 내가 오늘 속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중대한 가짜뉴스가 지금 서울에 왔다. 이 가짜뉴스가 대부분 저는 국민의힘에서 퍼뜨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주 중대한 가짜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대구가 분위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아니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재명 분위기가 딴 데보다 좀 들뜬다는데요? 그게 다 아니에요? 제가 오기 직전에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동안보다는 조금 더 떴다. 이게 맞습니까? 조금 더 뜬 게 아니라 확실하게 확 떴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이 속아봤거든요. 민주당이요, 저 부산 경남에서 심지어 대통령도 2번 만들어봤어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2번 만들어보고 시장, 도지사, 구청장 싹쓸이도 해봤는데 그래도 분위기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표 닦아보니까 쭉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혹시 그럴 줄 몰라가지고, 분위기는 괜찮은데 표는 안 나올 줄 몰라가지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쫄아가지고 왔어요. 안 쫄아도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이번에는 이 분위기가 표로 연결되겠습니까? 근데요, 사실 이 정도면은 어디 가서 우리가 전국 유세단을 꾸려도 한 명당 500원씩은 받아야 돼요. 아니 보세요, 우리 권혜을 의원님, 한동안 정치 신주 하셨는데 끝내주게 하죠? 우리 홍일학 의원님 대구 부시장 출신인데 그때가 그립죠? 아니 우리 허은하 의원님, 얼마 전까지 참 고생하셨어요. 개혁신당 당대표를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멋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뒤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들이, 다 중요하지만 2분이 이번에 이재명을 돕겠다고 민주당에 합류했는데, 하나는 코로나 때 우리 국민 모두를 안심시켰던 정은경 청장, 여기 없지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이곳 대구가 낳은 대구의 딸이고 간호사 출신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당을 가리지 않고 옳은 얘기 하다가 미움 직사하게 받았는데 이제 다시 이번에는 정권 교체 해야 된다 이렇게 결심하고 합류한 최은숙 의원이 있습니다.
아니 게다가 우리 조국 혁신당의 최경원 의원까지 와버렸잖아요. 이건 박수 두 배. 제가 여기 있는 다른 민주당 우리 위원장님들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심지어 바다를 건너서 나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대한민국 사람. 제가 어디 가서 꼭 이 아재 개그 질문을 하는데 늘 내고서 후회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성은 호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틀릴 줄 알았어요.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왜 참여하셨는가? 아니 세상에 100번 김구 보고 중국이 국적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다. 제정신입니까? 일제 때 우리 선조들이 엄연하게 일제가 우리를 강점한 것은 불법 강점이고 한 번도 그들이 합법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국토를 국민을 우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정통성을 넘겨준 적이 없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그때는 일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양반들을 대통령 후보로 뽑는다면 뭡니까? 맞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솔직히요 우리 이번에 이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여기 있잖아요. 대통령 만들고 싶어서 미치겠죠? 근데 뭐 이재명한테 뭐 받아먹은 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내가 받아먹은 건 안 계실 것 같고 여쭤보랍니다.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이동에 사돈의 팔촌 있으세요? 있는 것 같은데?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싶어서 몸살을 내는가? 저쪽 사람들은 이재명이 민주당 90% 받아서 독재다 이러는데 그래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네 90% 아니라 80% 70% 60%라도 당만 90%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거의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의 후보로 만들어서 다음 대통령을 만들어라 이렇게 민주당에 명령했는데 그 이유는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재명만이 민주적 정권 교체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국민과 당원의 판단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들이 잘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 2025년입니다. 제가 산수 문제 낼게요. 2025년과 1997년 사이에는 몇 년 차이가 납니까? 제가 틀릴 줄 알았어요. 지금부터 근 30년 전에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눈물과 고통에 빠뜨리고 수많은 40대의 가정을 길바닥에 내쫓았던 그러한 국가위기가 있었습니다. 제 지역구 여의도 떡떡거리고 저녁마다 정말 신나게 술도 마시고 그렇게 친구들과 회식했던 수많은 증권맨들이 잘려나갔습니다. IMF 보수 정권이 만들어낸 IMF 그 국가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은 고통받았고 대한국민은 선택했습니다. 누구를? 김대중을 선택했습니다. 김대중이 평생 이 나라의 독재자들로부터 빨갱이라고 비난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김대중이 평생 돈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 숨겨놨다 그렇게 매도됐던 거 기억하시죠?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까보니까 김대중 집 한 채 달랑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시켜보니까 김대중 온 세계가 인정하는 탁월한 성과를 낸 거 아닙니까? 일 시켜보니까 김대중 IMF를 극복하고 그가 그 취임사의 순간에 7초 동안 울컥하면서 말을 잊지 못했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김대중이 당시 대한민국 보수의 최고 거두였던 김종필, 박태준 두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DJP라고 부릅니다. 그 DJP 연합, 당시만 해도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 못했던 진보와 보수와 중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었고 복지국가를 시작했고 2년이 안 돼서 IMF를 극복했습니다. 잘했죠? 그리고 그 노력과 고통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온 국민이 화답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지도자는 진보 보수 중도를 뛰어넘는 에너지의 결집을 선택했고, 국가가 어려울 때 그래도 군 출신이지만 심지어 5.16 쿠데타의 주역이었지만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삼선개헌을 반대했던 김종필과 박태준은 김대중의 손을 잡아서 빨갱이로 매도됐던 김대중만이 유일하게 정권교체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나라를 구하고 함께 경제를 살렸습니다. 이게 정치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합침이 다시 필요합니다. 97년 IMF의 극복은 김대중이 김종필, 박태준의 손을 잡은 것이기도 하지만 김종필과 박태준이 김대중의 손을 잡은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당과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치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의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을 내내 입으면서 정치를 하다가 그것을 다 집어던지고 지금은 97년에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김종필, 박태준, 김대중이 그렇게 선택했듯이 다 떠나서 딱 능력 하나만 보고 애국심 하나만 보고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살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도 안 되는 40년 전에 끝나야 했을 쿠데타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그러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광도들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러 온 것입니다. 사실요, 기분 좋고 분위기 좋지만, 그리고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국운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지만, 그러나 최종 승리는 우리가 투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손잡고 나갈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철 카피라이터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 다 당선시킨 카피를 쓴 분인데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만나서 딱 이 양반 막걸리 마시는 걸 딱 잡고 나중에 막걸리 한 잔 사드릴 테니까 이번에 우리가 투표를 하기 위한 절박한 슬로건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원래 비싼 분인데 의협심 하나로 봉화에서 만났거든요. 공짜로 보내줬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나는 기권을 모릅니다. 근사하죠? 기필코 투표, 기어코 투표. 어째 감동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이 대목에서 감동 안 하시면 정철 카피가 서운해합니다. 우리는 내란으로 망가진 이 나라를 투표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내려갈게요. 사실 대구에 와가지고 제가 들었던 모든 잘못된 정보가 가짜였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왠지 마이크도 놓고 싶지 않고 내려가고 싶지도 않고, 제가 솔직히 이 양반들만 안 계시면 그냥 내 집에 쭉 가고 싶은데 암만 해도 오늘 이유가 불안해서 여기 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귀중한 분들이라 딱 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대구가 들어보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좀 찍었다며요. 그 전에도 국민의힘 전에 좀 찍어줬다며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여기 와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가 나비가 제명이가 나비가 이랬다며요. 그 얘기하는 날 아침에 저랑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야, 이거 진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안독 출신인데 TK 이번에 대통령 되면,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될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만든 김대중 호남, 노무현 부산경남, 문재인 부산경남에 의해서 최초로 소위 대구 경북 TK 출신 대통령이 되는데, 사람이 그래도 기분이 있잖아요. 대통령 되기만 하면 솔직히 우리는 한 표라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 꼭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아슬아슬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게 굴겠어요. 부정선거네 뭐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내내 발목을 잡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한국에서 압도적인 승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은 지방선거니 뭐니 신경 안 쓰고 저 사람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최소한 요만큼은 이기게 해달라. 이게 잘못됐습니까? 기왕 이길 거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어디서 나느냐? 이 TK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이재명 후보가 체내가 나비가 이랬겠어요. 그게 설마 지역주의에 호소한 겁니까? 아니죠. 능력 하나 보고 찍어달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조사를 좀 하고 오늘 오전부터 쭉 와서 대구의 언론인들도 만나봤더니 제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대구가 이번에 국민의힘 찍어질 이유가 없더만요. 아니 내 찍어줬는데 대구가 우리 저기 어려운 말로 하면은 GDP의 지역으로 하면 GRDP, 그 지역의 평균 GDP가 몇 등 정도 하느냐. 아유, 나는 여기 내내 권력을 만들어서 1등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민망하죠? 그리고 표도 많이 줬는데 윤모 씨가, 그 김모 씨 남편이 대구의 발전에 지난 3년간 한 게 있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판만 깼죠? 이재명 후보가 저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둘이 얘기했습니다. 후보님, 이번에 당선되면 적어도 5년 후에는 퇴임할 때, 그래! 민주당 출신, TK 출신 첫 대통령 만들어 놓으니까 화끈하게 획을 긋더라! 이 소리 듣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50% 이상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 지역 출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기왕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야, 너 대통령도 되는데 표도 그 동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좀 봐줘라, 이러면 기분이 괜찮은데, 너는 어떻게 그 동네 출신인데 표도 한 표도 못 받냐 이러면 힘이 나겠어요? 일 시키려면, 대구를 발전시키려면, 경북을 발전시키려면 이재명에게 당선뿐만 아니라 바로 이곳 대구에서도 확실하게 표를 주셔야 합니다. 제가 와서 가짜뉴스 확인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분위기 좋은 거 확인했죠. 게다가 표까지 주신다는 거 확인하고 저는 볼일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날짜, 나머지 볼일은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진짜 뛰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 선거요, 하루에 3시간 못 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기자하고 인터뷰하다가 여기서 질문하는데 앉았다가 뻑뻑 잤어요. 저 처음입니다. 맛이 간 거예요. 인간이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자기 선거에 가장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 당선되는 선거에 미친 듯이 뛰는 것, 그것이 우리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인간은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일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킬 존익할 일꾼 이재명을 화끈하게 한번 일시키고 일 잘하는 꼴을 보기 위해서 다 같이 이재명보다 더 열심히 남은 기간 뛰어서 각자 몇 표 났어? 3표. 3표? 아우 치사해라. 최소한 10표. 어떤 분은 50표.
어떤 분은 100표.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약속합시다. 대구가 이번 선거 득표 1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난번과 비교해서 얼마나 올렸느냐, 성장률, 학생도 1등까지 봐주는 것이 아니라 50등 하다가 20등 했으면 30등 오르면 용돈 크게 줘야 되잖아요. 성장률 1등, 대구가 반드시 득표 신장률 1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지자 약속합시다. 고맙습니다. 대선 승리, 이재명 정부, 특히 대구의 변화에 앞장서 주실, 그리고 DJ의 동진 정책을 완성하러 오신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